어떻게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서 매각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어떤 시기가 됐든 간에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돈을 못 벌었나요? 그렇진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주제는 파월 아저씨가 무서워도 돈을 벌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파월 아저씨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문제인 것보다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리 안 들어오잖아요. 수요 공급. 우리가 뭔가 이 물품이 계속 들어오면 원활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공포심에 있는 거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빵을 못 사 먹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사놔야지.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들이 가격을 좀 더 올려도 사네? 더 올려도 사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오늘이 제일 싼가 보다 하면서 계속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잡히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문제보다도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자이언트 스텝 하겠다. 자이언트 스텝은 뭐죠? 0.75 올릴 것이다. 그럼 확률이 96%로 0.7 올릴 것 같다. 왜냐면 0.5% 올려고 했었는데 0.5% 애들이 겁을 안 먹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확 죽여버리는 거죠. 0.5? 아니? 0.75인데? 너희 한 번 더 까불래? 그럼 나 1% 올려버린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 코인 뭐 다 빠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거야.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심리라는 거는 부동산이라든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 심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은 그건 진짜 큰 문제가 된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이제 우리 한국이 큰일 났어. 원래는 이제 미국이 올리고 나면은 한국은 또 따로 올려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최대 지금 고민거리는 바로 그걸 거예요. 야, 너희 0.75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야, 금리 어떻게 되냐. 달달달달 떨고 있죠. 왜냐면 우리도 올려야 되는데, 그 말은 즉슨 아직은 우리가 바닥이 아닐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파월 아저씨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돈을 벌고 싶어요. 요즘에 기사를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떠요. 그죠? 비김태희 1년 만에 300억 대박, 1200억. 야, 씨, 너 뭔데 김태희 300억 대박 났냐 할 수 있잖아요. 자, 이 보니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평당 시세가 8억에서 9억까지 쏟았대요. 다 여기 서 있으면 한 평인데 여기가 8억에서 9억이래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김태희가 보유한 빌딩이 최소 1200억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얼마에 샀냐 봤더니 한 평당 6억 2천에 샀대요. 총 920억이 매입을 했는데 1년 만에 400억의 차익을 잃는 걸 알려줬다. 야, 씨. 요즘에 300억 번 사람 많아요, 보면은. 그죠? 자, 그러면 김태희하고 비만 벌었느냐? 아니에요. 서태지도 20년 만에 400억 차익.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요거예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빌딩인데 387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평당 1억 7,700에 매각을 했고 2022년 4월달 요 부동산을 매각을 했습니다. 400억에 매각했으니까 300억의 차익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서태지로부터 이 빌딩을 인수한 매수자 역시 2달 됐는데 현재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 있어 봐봐. 아니 분명히 소유권 이전한 지 2달 됐는데 재매각 보고 있다고? 부동산 피셜, 부피셜인데 지금 이 물건이 500억에 나왔다 그래요. 2달 됐는데 500억? 그러면 387억에 샀으니까는 얼마? 113억? 취등세 10억 빼고? 야, 저는 그래서 내가 아직 멀었구나. 이 빌딩을 80억, 90억 정도에 저한테 매수하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 매입하고 있는 빌딩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래도 380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 잔금도 많은데 라고 해서 나 안 할래 라고 했더니 제가 안 했던 빌딩을 이렇게 누군가가 2달 만에 100억의 시세 차익을 남겨놓고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500억에. 서태지는 240개월 만에 시세 차익 300억을 내고 한 달에 1억 2,500을 벌었고 매수자는 2개월 만에 시세 차익 100억 예정이에요. 한 달에 30억 이상을 버는 거야. 뭐 세금 빼고 뭐 하니까. 예? 그죠? 그래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 등기부 떼보고 찾아갈 거야, 진짜. 누군지 알아볼 거야. 야, 한 수 좀 알려주쇼. 예? 이게 바로 강남 빌딩입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 강남 빌딩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부터 지금 입이 찢어져라, 목이 터져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의 끝판왕은 강남 빌딩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특히나 강남을 좋아하긴 합니다.
저는 강남을 좋아하지만은 리스크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금리가 지금은 정말 끝도 없이 오를 거라고 이해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얘는 양치기 소년 아니야?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더 심하긴 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부동산 투자한다 그러면 수요가 있는 곳으로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수요가 있는 곳에 투자해야지만이 우리는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저희 직원분께서 이렇게 가져온 건데요. 서울 빌딩 거래별 현황인데요. 출처는 국토부에서 출처를 했는데요. 상위 거래되는 거 탑3와 하위를 쭉 뽑아왔어요. 그런데 강남구, 마포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돼. 30억에서 100억, 100억에서 300억은 거래가 돼. 지금 무슨 말이냐? 300억 이하 물건은 거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수치를 뒀기 때문에 참고용을 드립니다. 자, 2월달 같은 경우에도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됩니다. 근데 다른 곳은 거래가 잘 안 됩니다. 3월달도 그렇고요. 4월달도 그렇고요. 5월달도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로 작년보다는 서울에 있는 빌딩들이 매각이 되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거래량을 봐도 2020년, 2021년도에 정점을 찍었죠. 2022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저는 이 투자처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투자처 중에서도 저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족장, 당신은 뭘 생각하기 때문에 강남이란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다른 건 아니에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기사가 늘 뜹니다. A급 개발자 근무 북방 한계선 사수하라. 스타트업 강남 사무실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공실이 0%대예요. 10년 만에. 정말 호황기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공실률이 0%대로 떨어졌다. 2012년 이후로 처음이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하겠다는 업체들이 줄을 섰다. 그래서 20층 건물 짓자마자 완판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임차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서울과 경기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1.8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프지만은 현실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건물 임대료도 다시 뛰고 있다. 건물 임대료 시장도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하면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서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형 고급 오피스 공실률은 0.04%더 낮다.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리다. IT 개발자 등 기업의 핵심 인력들이 근무하는 선호하는 강남 지역에서는 기업들의 사무실 구하기 전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건물주 면접이 등장했대요. 이게 도대체 나 이해가 안 가는데 건물주가 면접을 통과해야지만이 입주 가능하대요. 말이 돼요? 당신 관리비는 얼마 낼 것인가? 당신은 임대료 얼마 낼 것인가? 기업이 얼마나 탄탄한가? 혹시 코인인가? 물렸는데 괜찮은가? 물어볼 거야?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핵심 인력들이 근무를 선호하는 강남 등의 지역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핵심 인력들이 생각하는 게 참 재밌어요. 개발자들 사이에서 강남역에서 도보 1분 거리면 오케이, 3분 거리는 고민, 5분 거리는 거절이라는 말도 나온다. 1분 거리면 강남에 나와서 여기 딱 앞에 가면 1분 거리. 근데 3분 거리 어디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246m 여기 나와서 여기까지가 3분 거리래. 우리 강남역 나와서 1번 출구 ABC 마트에서 만나? ABC 만나? 이러면은 3분 거리, 5분 거리 어디냐? 5분 거리 여기래. 337m. 야, 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제가 경남 거제 출신인데요. 경남 거제 출신 중에서 제일 자랑거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뭐냐면은 저희 바로 김영삼 대통령님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했죠. 이게 무슨 말이었죠? 영삼 경상남도 거제시 장문면 옥포 대첩로 743-1번지에서 태어나셔서 여기서 바로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아까 우리 강남은 337m면 안 간다 그러는데 27년도에 태어나신 분은 몇 미터를 걸어갔을까요? 자, 학교를 가신 게 장목 공립복통학교예요. 여기가 지금은 장목 초등학교로 바뀌었거든요. 이 정도 걸어 다니셨어요. 이 정도. 9.4km를 걸어 다녔어요. 9.4km를 거의 뭐 해안도로를 걸어가셔서 학교를 다니셨는데 5분 거리를 지금 못 걸어가겠다고 지금? 장난해 지금? 이거는 걸어가자. 그래도 우리. 자, 그렇다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강남은 무조건 오르냐?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동구매들에게 이야기 드렸죠. 단순히 이거 보면은 강남면 사면 오른다라는 그런 이상한 공식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됐을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투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돈을 버는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럴 것이냐? 아니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시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의 본질이라 그러면 다른 건 아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저의 장점은요. 시세보다 낮게 사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 매각을 하는 게 저의 장점입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 저는 매입을 할 때부터 매각을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서는요, 사서 그냥 매각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요. 부동산을 매입을 했다 그러면 그러한 가치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이야기 드렸던 강남 빌딩의 진입 시기에서는요, 그 어떤 사람도 계약을 하면은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면 오르겠지라는 생각이 이제는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서 매각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어떤 시기가 됐든 간에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돈을 못 벌었나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오건영 부장님이신가요? 영상을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이 오릅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보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와도 있잖아요. 부동산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온지 알아요? 금리가 1% 올랐을 때는요, 한 달에 이자가 100만 원 늘어납니다. 금리가 2% 올랐다 그러면 200만 원 늘어나고요. 금리가 3% 올라간다 그러면 300만 원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3%짜리가 8% 됐다 하더라도요, 한 달에 500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500만 원 늘어나면 1년에 얼마죠? 6천만 원이에요. 자, 당신은 이 부동산이 1년 안에 6천만 원 이상 오른다 생각하면은 이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안 오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최대치의 금리가 있습니다. 그 금리 시기가 왔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를 만들어 매각을 했을 때 그 돈을 주고 나서도 난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그때는 투자를 하는 거 맞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거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내면 되죠. 그리고 더 벌면 되죠. 그것은요, 내가 매입부터 매각까지 상상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는요, 굉장히 유심히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이 시기는 분명히 또 올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그 시기를 저는 또 한 번 더 되뇌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있어야 될 포지션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는 강남 빌딩을 해서 무조건 돈을 번다라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가치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느냐, 요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자, 그렇게 말하면은 족장님, 나 강남 빌딩 못 하겠는데요? 강남 빌딩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볼게요. 토지를 매입할 때부터 누군가 사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안전한 투자 되겠죠? 우리 보면은 이거 보셨어요? 우리 LH 들어가서 보면은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분양 임대도 있고, 신혼도 있고, 뭐 상가 임대도 있고, 엄청 많아요, 임대가. 야, 생각해보면은 아파트를 짓는 거 많이 보는데 도대체 이 공급은 어디서 나올까? LH 공급은 어디서 나올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공급을 해주지? LH라는 주체가 직접 지어서 하는 게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뒤에서 후발주자로 공급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급해준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LH에 가면은 이런 공고문이 있습니다. 주택 매입 공고거든요. 주택 매입 공고. LH에서 이런 거예요. 내가 주택을 매입을 해서 딴 사람한테 임대 줄 거야. 근데 내가 다 사업하기 힘드니까는 너희가 가지고 와. 그럼 내가 매입을 해줄게. 라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강남 아니어도 됩니다. 이건 장점이 뭔지 알아요? 매입을 확정 짓고 갑니다. 매매 대금을 확정 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면 어떡해요? 올라가면 어떡해요? 물 수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많이 올랐어. 그러면 내가 최초 감정가보다 15% 더 줄게. 근데 예를 들어서 떨어졌어 하면은 하락일 때는 마이너스 5%까지 내가 반영해 줄게. 즉 매매 예정 금액이 100억일 경우에 얘를 신축한다 그러면 2년이죠. 자, 그 뒤에 토지값이 많이 뛰었어? 그럼 나는 100억의 경우에는 115억까지 할 거고 하락한다 하더라도 내 95억에는 책임지고 매입을 할게. 이거는 무슨 말이죠? 내가 사람을 확정 짓고 가는 거예요. 요거는 강남 빌딩이랑 또 다르게 금리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거를 신축할 때에 대한 금리는 생각을 해야겠죠. 하지만은 매입하는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투자 되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강남 빌딩이냐? 아니면 LH 매입주택이냐? 강남에 있는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느냐? 아니에요. 금리 인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매입을 할 때부터 저렴한 금액에 매입을 한 다음에 매각가도 저렴하게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는 게 강남 빌딩의 요건일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매수자를 정하고 나서 신축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안전한 투자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강남 빌딩 자신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신축의 구조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지, LH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강남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각지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곳에 내한 저렴한 토지를 매입을 해서 매각을 한다라면은 또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투자할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도 강남 빌딩은 먹을 게 있다더라, 투자했던 사람들 보니까 이렇다더라 라고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유를 알려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LH 매입주택 같은 경우에도 확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잘 들으셨나요? 투자에 대한 방향성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파월 아저씨가 무서워도 돈을 벌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 얼마나 될까? 저는 이 시기를 끝까지 한번 불태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동료분들께서도 확신 있는 투자를 가지고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